당첨자비를 뽑는 인원을 뭐라 그럴 거야? 당첨 인원을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까? 얘는 뭘 따르는 거죠, 현재?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거니까 뭘 따르죠? 무슨 분포? 이형 분포를 따르죠? 앞에 뭐라고 써요? 전체 몇 명이에요? 50명. 한 번 시행했을 때 당첨될 확률은?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 되죠. 근데 첫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은 10명 이상이 당첨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에 확률을 구하려. 그럼 10명 이상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10명 이상 당첨될 확률이란 얘를 구하면 되죠. 맞아? 근데 얘가 이미 MP를 곱해보면 50명이라고 하는 거는 시행횟수가 많은 쪽에 속해요. 여기 30 이상 정도만 돼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럼 결국 이 이항분포는 또 뭘 따라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죠? 그럼 확률변수가 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앞에 뭐가 와요? 평균이 뭐예요? 둘이 곱하는 게 평균이었죠? 3분의 50 아닌가요? 분사는? 3분의 25. 그 다음 분사는? 여기다 또 뭐 곱해요? 6분의 5를 곱해야 되죠? 6분의 5 곱하면 얼마야? 18분의 125. 그럼 18분의 125. 얘는 뭐의 제곱이죠? 약분 되나요? 3루트 2분의 굉장히 복잡하네요. 다시 3분의 25랑 6분의 5를 곱하니까 18분의 125라서 얘는 약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3루트 2분의 5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되죠. 숫자가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였는데 얘는 뭐로 바꾸죠? 다 했어? 잠깐 기다려. 얘는 뭐로 바꾸죠? 채점해봐. Z로 바꾸죠? 그럼 Z는 어떻게 돼? 10 빼기 3분의 25를 뭐로 나눠줘? 3루트 2분의 5루트 5. 이거 제곱. 이거 해줘야 되죠. 이거 계산해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루트. 자, 이거 계산하면, 이거 약분하면 뭐가 돼? 3분의 5. 없어지네? 맞지? 루트 5분의 루트 2네? 5분의 루트 10이네?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루트 10은 3.16으로 계산하라고 했네? 그럼 3.16을 5로 나누면 얼마야? 0.632. 0.632의 확률이 나와 있네? 0.632가 뭐로 나와 있어? 0.2357로 나와 있지. 얘가 뜻하는 게 여기서 얘가 0.632일 때 이 확률이 0.2357로 나와 있는 거잖아. 여기 확률이 얼마야? 0.2643 이렇게 나오나? 그러니까 얘는 0.2643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될 확률이 0.26 빨리 와. 0.2643이잖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1에서 빼야 되죠? 그럼 답이 얼마예요? 7357이죠? 그럼 몇 퍼센트 정도로? 74%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몇 명 이상이 당첨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그 확률은 95% 정도이냐. 내가 요게 X명 이상의 확률이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돼? 0.05 정도가 되도록 하는 그걸 계산해야 되죠. 0.05가 되려면 얘를 우리가 표준화 시켜 봤을 때 Z는 X 빼기 3분의 25를 3분의 5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될 확률이 0.05랑 가까워지도록 하는 걸 찾아야 되죠.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1.65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X 빼기 3분의 25는 얘를 곱하니까 1.65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계산해야 돼요. X는 3분의 25 플러스 이거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이 값이 얼마인가요? 내가 해야 되니 계산? 너희들이 하면 안 되니?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내가 해야 되니? 루트 2 곱해봐. 그럼 2잖아. 루트 10이잖아.
됐어?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얼마야? 100분의 165야. 약분돼? 5 약분해서 20이야. 40이야. 120분의 165 루트 10이야. 다 고쳤어? 그 얘 약분해봐. 그럼 계산해봐. 답 나오는지. 몇 명인지. 틀렸는데? 너 답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A의 범위에 따라서. 오케이. 그거 다시. 범위를 먼저 찾아야지. x 더하기 x분의 1이 2분의 이상이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A 범위에 따라 답이 달라져. 어떻게 나와? 이게 4.34야? 얘가 얼마야 그러면? 38점 얼마네? 4.34네? 12점 얼마네? 아니 맞나? 그럼 얘가 12점 얼마니까 요 x는 몇 명 최소한? 13명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게 답입니다. 여기 부분은 좀 계산이 좀 지저분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학교 시험도 똑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너무 지저분해서. 네, 17번은 문제를 잘 봐봐. 한 개의 동전은 n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상대 도수와 수학적 확률의 차가 0.1 이하일 확률이 99% 이상이 돼야 하려면 몇 번 던져야 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일단 식을 써볼게. 상대 도수 n분의 x와 수학적 확률인 2분의 1의 차. 그럼 차니까 뭐라고 써? 이것이 0.1 이하가 될 확률. 요 확률.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지. 됐어? 요 확률이 어떻게 돼야 한대? 99%. 0.99. 그렇게 되는 빨리 와. 그렇게 되는 그 횟수는 몇 번 던져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한 개의 동전을 n에 던진대요.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죠. 앞면이 나오는 이 확률 변수 x는 뭘 따르게 되죠? 이항분법 따르게 되죠. 전체 시행 횟수 몇 번? n번. 앞면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n이 충분히 크죠? 얘는 다시 뭘 따르게 되죠? 정규분법 앞에 뭐가 와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2분의 루트 n의 전체적 이렇게 항상 쓰세요. 알겠어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뭐 해줘야 돼요? Z로 바꿔주는 과정을 뭐라고 불렀어요? 표준화를 해줘야 돼요. 그럼 표준화를 해볼게요. 표준화 하려면은 x 빼기 2분의 n을 만들어줘야 되죠. 여기 n이 분모에 있으니까 양변에 뭘 곱해요? n을 곱하는 거예요. 요 식은 x 빼기 2분의 n 0.1n 이렇게 해도 상관없네요. 양변을 뭐로 나눠줘요? 양변을 뭐로 나눠줘야 돼요? 2분의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되죠?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가 만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2분의 루트 n으로 나눴거든요. 그럼 얘가 0.2 루트 n 되나요? 됐어? 2분의 루트 n으로 나누니까 계산됐어?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지금? z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얘가 0.99 이상이 된대요. 다시 쓰면은 네? 절대값 z가 0.2 루트 n보다 작게 되는 확률이 0.99보다 이상이 되게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문제는 그 2.58일 때가 0.99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절대값 z가 2.58, 그러니까 얘가 2.58이 돼야 되죠. 2.58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0.2 루트 n이 2.58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뭘 찾아라? 최소 몇 번 던져야 하느냐. 루트 n은 10분의 2, 5분의 1, 5 곱하면 얼마야? 5, 8, 40, 5, 25, 10, 12.9야? 맞지? 그럼 얘는 뭐 해줘야 돼? 제곱해줘야 되지. 12.9 제곱하면 얼마야? 9, 9, 81, 9, 2, 18. 맞아? 9, 1은 9, 2, 9, 18, 2, 4, 1은 2, 1, 9, 9, 1, 2, 1, 1, 1. 더 더해봐. 5, 1. 6 아니에요?
어디가? 7. 이거? 6이야? 그럼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5, 4, 6. 이거 맞아? 맞아, 틀려? 6이지, 6. 얘가 대략적으로 166.41이네. 됐어? 그럼 내가 구하는 건 몇 회? 167에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마지막 거 한번 볼래요? 문제? 다 똑같은 풀이에요. 다 고쳤나요? 고쟁이는? 고쟁하다가 아, 해볼게요. 언제까지 내릴까요? 내가 다 외울 수 있어? 가. 숙제 다 했어요, 종영이? 근데 왜 늦게 왔어요? 네? 밥 먹느라. 밥 먹느라요? 뭐 먹었어요? 엄마가 샤브샤브 했는데 샤브샤브. 어떤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은 17분의 1인데 A 상자에는 400개, B 상자에는 N개를 넣었고 A 상자의 불량품의 개수가 20개 이하일 확률을 P1이라고 했고 B에서 20개 이하일 확률을 P2라고 했는데 얘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A 상자의 불량품의 개수를 모르잖아요. 이거의 불량품의 개수를 뭐라고 둘까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는 거죠. 얘는 일단 뭘 따르게 돼요? 전체 400개 중에 얼마의 확률로? 17분의 1의 확률로 불량품이 생성이 되겠죠. 그럼 B 상자에 있는 불량품의 개수를 역시 확률 변수 Y라고 한다면 얘는 N개 중에 17분의 1로 역시 불량품이 생기게 돼요. 충분히 시행 횟수가 크기 때문에 얘는 다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고 얘가 17분의 400이고요. 17분의 16을 곱해야 되죠? 귀찮지만 곱해야 돼요. 17의 제곱분에 얘는 20의 제곱, 16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16이잖아요. 4의 제곱. 됐어? 얘를 이제 뭐라고 볼 거냐면 17분의 80의 전체 제곱으로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귀찮지만 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확률 변수가 y입니다. 여기서는. 여기 앞에는 뭐가 돼요? 17분의 n이고 17분의 16을 곱하니까 17분의 4 루트 n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A 상자의 불량품의 개수가 20 이하의 확률을 P1으로 했는데 P1은 요 X가 40, 20, 20이야. 그럼 이거에 따른 확률을 구해주려면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니까 표준화 시켜줘야 되니까 Z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20에서 17분의 400을 빼주고 뭐로 나눠줘요? 17분의 80으로 나눠줘야 되죠? 됐어? 요게 P1. 그 다음에 P2는 Y가 역시 20보다 이하의 확률인데 얘는 Z로 바꿔주면 20에서 17분의 n을 빼주고 뭐로 나눠줘? 17분의 4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되지. 됐어? 그러면은 이 P2가 2배의 P1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것에 n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얘를 일단 계산해 줘야겠네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17을 곱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이거? 뭐 그렇대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0.0 얼마죠? 0.75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0.75일 때 값이 나와 있죠. 0.27로. 그럼 이거 확률은 얼마예요? 이 전체 확률은? 0.75일 때 0.27이니까 얼마야? 0.23 이렇게 나오겠지. 계산 따라오니? 문제 보면서 와야 돼요. 그럼 내가 얘는 어떻게 돼야 되죠? P2는 이거 절반이니까 0. 이게 이거의 절반이니까 0.115 보다 이하가 돼야 돼. 그럼 115가 또 나와 있지. 맞아? 385가 나와 있잖아. 385가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115가 나와 0.385가 나와 있잖아.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0부터 1.2일 때까지 확률이 0.385래매. 여기도 0.385잖아.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일 때 요만큼이 0.125 아니야. 115 아니야.
그럼 요 확률이 이거보다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그거 계산하라고. 20 빼기 17분의 n을 뭐로 나눠준 거? 17분의 4루트 n으로 나눠준 게 마이너스 1.2 보다 어떻게 된다고? 작거나 같아야 한다고. 그 귀찮지만 얘를 곱해. 얘 넘겨. 그 적당 n에 대해서 정리해. 그럼 구하면 돼. 알겠어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근데 계산이 좀 지저분하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계산 지저분한 거만 골라서 내야겠다 시험에. 또 다른 거 질문 없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 정도도 사실 계산이 굉장히 귀찮은 건 맞아요. 인정.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딱 물어본 세 가지는 딱 이 단원에서 계산이 제일 어려운 단원이에요. 계산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 나머지는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올까요? 학교 시험이요? 학교 시험 나와요. 나오는데 조금 더 그 계산이 간단한 형태로 나와요. 문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웬만큼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끝날 건데요. 확통을. 그리고 미적분 나갈 거예요. 나가면서 내신 대비해야죠. 미적분도 따요? 네, 미적분 기본 정석부터 할까요? 실력 소수 바로 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수투 기본 미적분 기본 정석 하고 또 실력 소수 또 해야 돼요? 기하는 했나 우리 참? 네, 미적분 기본 정석 먼저 합시다. 그래 알겠어요. 기대되죠? 막 미적분 갑자기 배우고 싶죠? 아니요. 미적분 얘기하니까 미적분 배우고 싶지 않아요? 미적분은 수투 복습용이에요. 수투가 곧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수투 복습은 미적분으로 하는 거예요. 수투 실력보다 미적분 기본이 더 어렵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력 정석을 했기 때문에 기본 정석을 하는 순간은 별로 어렵게 느끼지 못해요. 네,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잘 가, 민기. 자, 오늘 할 거는 통계, 다 나갈까요, 그냥? 통계적 추정. 이거랑 어차피 계산기 쓰라며요 이거. 네, 여기 계산기 써도 돼요. 여기 계산기 써도 됩니다. 앞에 계산기 써야 되는 문제들도 가르쳐 줄게요. 몇 문제 안 돼요. 오늘 10단, 11단은 다 나가죠, 그냥 뭐. 하는 거 보고 좀 하는 거 보고 해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통계는 딱 세 가지만 구할 줄 알면 다 끝났죠. 뭐랑 뭐였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린 뭘 했냐면 요 전체 집단. 통계는 용어가 절반이라 그랬잖아. 용어 새로 배우는 것들을 익숙하게 느껴야 돼요. 전체 집단은 이제 엄마 모 해가지고 모 집단이라고 불러요. 엄마 집단. 이 모 집단으로 부르는데 요거의 평균을 우리가 M이라고 보통 썼고 요거의 분산을 이렇게 썼고 요거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썼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모 집단에 대한 분포를 아는 거는 상당히 귀찮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평균 키를 조사하기 위해서 너의 키는 얼마니? 171? 너의 키는 얼마니? 162?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 다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부 집단을 떼우죠. 맞아요? 임의로 물어보는 거죠, 몇 명한테. 그 일부 집단을 무슨 집단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오늘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제일 관심이 많은 단원이죠. 표본 집단을 이렇게 추출해야 돼요. 이게 추출해내는 과정 중에 이 추출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임의 추출법을 통해서 이 표본 집단을 추출해냈거든요. 임의 추출을 할 때 어떻게 추출했다고 하냐면 이 표본의 크기가 n이 되게 추출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표본의 크기가 n이 되게 추출했다는 거는 n개의 집단의 표본을 추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주머니 속에 공이 있는데 4개 있거든요. 공에 1, 2, 3, 4가 적혀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꺼낼 거고요. 그 공에 적힌 수를 확률변수 x라고 볼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확률 분포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하나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은 뭐예요? 1, 2, 3, 4, 9. 그때 확률은 뭐가 돼요? 다 4분의 1이죠. 맞습니까?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볼 거거든요. 그럼 평균, 기대값 얼마죠? 1, 2, 3, 4를 4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2분의 5죠? 분산도 구할 거예요. 그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라고 했죠. 그럼 제곱의 평균이 얼마인가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평균의 제곱. 됐어? 계산은 얼마죠? 4분의 20, 30이니까 4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서 확인을 했어요. 그 눈을 x1이라고 보고요. 그 공을 다시 집어 넣었어요. 즉 뭐 한 거죠? 복원 추출을 한 거죠. 복원 추출을 몇 번 한 거죠? 한 번 할 거예요. 복원 추출을 한 번 했다라는 거는 처음에 꺼낸 공의 확률 변수를 눈을 확률 변수 x1이라고 두고 다시 집어 넣은 다음에 꺼냈을 때 나오는 눈을 확률 변수 x2라고 해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표본 평균. 알겠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집단을 구해보고 싶거든? 그럼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x바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죠? 1 가능하죠. 처음에 1 뽑고 다시 집어넣어서 1 또 뽑으면 1이잖아요. 그 다음은 2분의 3.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4. 이 끝이죠. 그럼 이때의 확률을 구해보고 싶거든요. 이때 확률? 그럼 구해보세요. 얼마예요? 16분의 얘는 16분의 2. 왜죠? 1, 2, 2, 1밖에 없으니까 16분의 2죠. 2는 1, 3, 3, 1, 2, 2 16분의 3. 얘는 1, 4, 4, 1, 2, 3, 3, 2 16분의 4. 얘는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16분의 1, 32분의 6, 16분의 6, 32분의 10 연산하고 있죠? 16분의 9, 32분의 14, 16분의 4 하면 2분의 5예요. 아, 암산 안 돼요? 자, 얘에 대한 분산을 구할 거예요. 얘에 대한 분산을 구할 건데, 이거 조금 어렵네요. 16분의 1의 제곱, 이거 어렵네요, 이거. 16분의 1의 1의 제곱. 제곱의 평균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16분의 2의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쭉 해서 쭉 썼어요. 암산해볼까요? 여기서 뭘 빼줘야 되냐면 마지막에 2분의 5의 제곱을 빼줘야 돼요. 암산해보세요. 얼마요? 8분의 5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거든요. 나는 이게 어떻게 암산이 됐냐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일일이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원 추출을 한 번 했다라는 거는 이 표본이 2개 나왔잖아요. 이 표본의 크기가 얼마가 되게 뽑은 걸까요? 표본의 크기가 n이 얼마인 경우예요? 2번 했잖아요. 2개.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2가 되게 추출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얘를 모집단으로 본 거고 여기서 표본 하나 보고 표본 두 번째 봐서 평균 냈잖아요. 그럼 이거를 표본의 크기가 2가 되게 추출했다라고 보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럼 표본의 크기가 2가 되게 추출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어떻게 될까요? 동일해요.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n분의 2분의 그렇지, 2로 나눠준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2분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예요. 표준 편차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이거에 분산하시면 돼요. 이거 표준 편차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집단의 정보를 알고 있었을 때 이 표본 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 표본의 크기로 분산을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 크기가 2예요. 여기서 왜 표본의 크기가 2냐고요? 이 표본의 크기, 개수. 여기서 크기라는 거는 이런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개수로 생각하세요. 표본의 개수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크기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표본이 2개니까 표본의 크기가 2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자,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용어가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무슨 평균이라고 부를까요? 모집단의 평균을 세 글자로 줄여봐요. 평균 그렇지, 얘는 5분사 얘는 표준 오케이, 모 표준 편차. 자, 얘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이게 표본 평균이잖아.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자, 알았어? 표평평. 표평평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지 않아.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알겠어요? 얘는요.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알겠습니까?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해하니? 얘들아? 근데 잘 봐. 근데 또 어려운 게 있어.
하나 어려운 게 있는데 복원 추출했을 때를 네. 평균으로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2가 되게 추출했다라는 것이 복원 추출을 한 번 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근데 새로 배우는 이제 용어들이 또 뭐가 있냐면 자, 이 표본을 뽑았잖아. 이 표본 집단 하나를 X1이라고 했어. 이 표본 집단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하나씩 추출했어. 자, 이렇게 써줄게.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했는데 표본 추출했거든 지금. 그랬을 때 첫 번째 표본을 x1, 두 번째 표본을 x2, 세 번째 표본을 x3, n번째 표본을 xn, n개를 추출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는 얘네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냈어. 얘를 아까 뭐라 불렀어? x바라고 불렀지. 이게 뭐였어? 표본 평균이죠. 맞아? 이번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 표본에 대한 분산을 구하고 싶거든. 그럼 표본에 대한 분산을 구할 때는 x1에서 평균을 빼주지. 편차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야. 그럼 얘는 x2 빼기 x바의 제곱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xn 빼기 x바의 전체 제곱까지 가지. 맞아? 얘를 뭐로 나눠줘야 분산이 나와? 이게 편차 제곱이잖아. 그럼 얘 평균 구하려면 n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얘를 우리가 두 번째 s제곱 이렇게 쓰거든? s제곱을 쓰는데 얘를 원래 n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맞아?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어렵거든?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야. 이게 n으로 나눠주지 않고 뭐로 나눠줘야 되냐면 얘는 n-1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냐고 궁금함이 생기죠. 얘는 궁금함이 생기죠. 미안하지만 증명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증명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증명을 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예? 찾아보면서 했죠. 책을 찾아보면서 했는데 여러분들 그 나중에 3학년 때 책에 실어 놓기는 하겠지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안 나오니까요. 대학교 한 2, 3학년 때 나오거든요. 근데 뭐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n이 아니라 n-1로 나눈다. 근데 이유를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모분산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아까 뭐였죠? 이름이? 표본 평균의 분산. 그렇죠. 표본 평균의 분산이었죠. 그럼 얘는 이름을 뭐라 부를까요? 표본 평균의 표본 집단의 분산이잖아요. 표본 집단의 분산이기 때문에 집단의 분산. 그냥 얘는 표본 분산이에요. 이름이 표본 분산이에요. 구별하기 위해서 S제곱이라고 쓰거든요. 평균이랑 뭐가 달라요?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표본 분산. 알겠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잘 봐.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크기가 n이 아니라 n-1로 나눠준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모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줄이기 위해. 근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 우리가 그 모집단에서의 분산을 Vx라고 썼죠. 얘네들을 근사적으로 요 표본 집단의 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Vx바가 아니거든요. V 다른 거예요. 이거랑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크기가 n이 아니라 n-1로 나눠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하지만 이해 못할 거예요. 확신해요. 알겠어요? 확신해요. 이해 못할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겠어요?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크기가 n이 아니라 n-1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외워요? 네, 외우세요. 자, 세 번째는 표본, 이건 뭐라 붙이겠어요, 이름을? 그래서 얘는 표본 표준 편차예요. 얘는 쉬워요. 이 표본 표준 편차인 경우에는 그냥 이 표본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빨리 해. 하은 애들 하고 갔어. 하은 애들은 하고 갔어. 잘했어. 싫어. 내가 쓸게. 마스크도 이렇게 주는구나. 몰라?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책에 하나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어디 나와 있냐면 19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모분산을 193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모분산을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표본분산을 정의할 때는 n으로 나눈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n-로 나눈 것으로 정의한 것은 이 표본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왼쪽에 있는 내용을 봐봐. 근데 왼쪽이 되게 복잡하게 써 있어. 왼쪽에 1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번을 봐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및 표준 편차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복원 추출하는 경우랑 복원 추출 안 하는 경우로 돼 있지. 내 말 이해했냐? 근데 잘 봐. 식이 어때? 똑같지? 식이 똑같은데 뭐가 디테일을 봐봐. 디테일이 뭐가 다르냐면 비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왜? 우리 10층 구경 갔다 와. 응. 없으면 그냥 와. 공부해. 그래서 얘가 지금 얘네들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는 게 아니라 근사적으로 같다는 뜻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게 조건이 뭐냐면 비복원 추출할 때는 이 라지 n이 스몰 n에 비해서 충분히 크면으로 돼 있잖아. 맞아? 그 위에 잘 봐봐. 비복원 추출하는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추출한 그거에 비해서 충분히 크면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 거거든. 내 말 이해하니?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니? 자, 요 Vx바가 비복원 추출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근데 이게 복원 추출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 있고 비복원 추출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 있지. 근데 거기서 조건이 뭐냐면 라지 n이 스몰 n보다 충분히 크면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충분히 크지 않다면 이게 성립하지 않다는 거거든? 그럼 또 충분히 크다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알겠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다 충분히 큰 거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 성석이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 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 비복원 추출이든 복원 추출이든 상관없이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주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온다라고만 기억하면 된다고. 내 말 이해하냐? 밑에도 봐봐. 또 어렵게 써있는 말이 하나 더 뭐가 있냐면 표본 평균의 분포인데 이게 여기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증명할 수 없는 게 많아.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는 다음 성질이 있다는 것이 또 알려져 있대. 근데 뭐가 알려져 있는 거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집단에서 이미 추출을 했을 때 표본 평균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가 1번이지. 1번과 2번을 잘 구분해봐. 근데 2번은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돼 있지. 맞아?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가 뭘까? 똑같은 말인데 왜 두 개를 써는 거야? 그러면 얘기해봐. 잘 이해해봐. 텍스트를 잘 봐봐. 이 1번과 2번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두 개를 나눠 써는 걸까?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세연이가 얘기해 볼까요? 복원 추출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1번과 2번의 차이를 세연이가 얘기해 봐요. 국어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다를까요? 곽채연이 얘기해 봐요. 책을 읽을 줄 알아야죠. 둘이 뭐가 차이가 있길래 1번, 2번을 나눠서 놨을까? 그렇지. 1번과 2번의 차이는 1번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가 1번이에요. 2번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2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규 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뭐가 중요하다?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왜? 쌤 스터디 카페 청렬이 왜? 28일에 시행하는 거 비싼가요? 하지 마. 그러면 되잖아. 자, 그 다음은 예제를 하나 볼게요. 쌤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 구하는 이유가 없어요. 평균은 왜 또 평균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본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야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유사하다고 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한 거냐면 모집단이 있잖아. 일부 집단을 떼어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봤자 이게 될지 있을지는 몰라. 근데 얘네들의 평균들을 다 구해본 거야.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면 이거랑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 개념은 어려운데 문제 자체는 쉽거든요. 1번 문제를 잘 봐요. 0, 1, 2, 3이라는 숫자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있는데 한 개의 공을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를 뽑았는데 나올 수 있는 수는 0, 1, 2, 3 이렇게 나오죠. 이때 확률을 구하고 싶거든요. 공이 전체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0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10분의 1. 1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2.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3, 3은? 10분의 4, 그
그 다음 이거의 첫 번째 평균 구하라고 하는 거죠. 2x. 그럼 얼마예요? 다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2 분산 1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번에 2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크기가 4인 이미 표본을 복원 추출하자고 했죠. 그럼 표본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4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공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거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된다? 2 모평균과 똑같다.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문제는 되게 쉬워요. 넘겨보세요. 2번. 어느 회사에서는 하루에 10만 개의 비누를 생산하는데 그 10만 개의 비누 한 개의 무게, 그 비누 한 개의 무게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둔 거예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겠네요. 됐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그럼 첫 번째는 뭐고 하라고 했냐면 제품 검사에서 무게가 98g 미만인 비누를 불량품으로 판정한다면 몇 개의 불량품이 생기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x가 98 미만이 되는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됐어? 얘는 우리가 뭐 해줘요? 확률 구하려면 표준화 시켜주죠? 그럼 98에서 뭐 빼줘요? 100 빼주고 2로 나눠주죠? 마이너스 1이네요. 표가 없죠? 뒤에 표를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1일 때 확률이 0.3413이에요. 자, 여기다 적어둘게요. 여기다 적어둘까요? 여기 1일 때, 요 1일 때가 0.3413. 표를 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요 확률은 얼마예요? 0.1587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10만 개 중에 몇 개? 10만 개 중에 이거의 확률로 우리가 불량품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뭐 곱하면 돼? 10만 개. 그럼 답은 몇 개?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비누 4개를 한 상자에 넣어서 판매한다고 했어요. 그럼 비누 4개를 한 상자에 넣어서 판매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표본의 크기가 뭐가 됐다는 거야. 그렇지, 표본의 크기가 4가 되게 추출을 한 거예요. 됐어요? 이 제품 검사에서 한 상자의 무게가 392 미만인 것을 불량품으로 판정을 하죠. 한 상자가 392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요 지금 표본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표본 평균이 어떻게 돼? 4로 나누니까 98이니 역시?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몇 개의 상자가 불량품이 생기겠느냐? 물어봤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확률 변수 x는 요 정규분포를 따랐거든요. 근데 x바는 이 정규분포를 따르진 않아요. 그럼 얘는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따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표본 평균 x바라고 하는 거는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고요. 표본의 크기가 4가 되게 추출했으니까 표본 분산이 어떻게 돼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 1이 되는 거죠.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z는 98에서 100을 빼주고 1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럼 2일 때 확률이 지금 얼마냐면 0.477이에요. 외우세요 오늘. z가 여기 써놓을게요. 1일 때가 0.3413, 그 다음 2일 때가 0.477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외우세요. 외우면 많이 헷갈리나요? 477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477이 그럼 요거 얼마? 0.028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럼 내가 몇 개의 상자 중에서 상자가 몇 개요? 10만 원을 4로 넣는 그럼 25,000 상자죠. 그럼 25,000 상자 중에 이거의 확률. 그러면 25,000 곱하기 0.028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대략적으로 계산하시면 570 상자입니다. 계산기 쓰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해볼래요? 예제? 오케이. 다 할 줄 아는 거지? 네? 다 할 줄 아는 거지? 됐어요? 다 됐어. 이상한 거 있어 뭐? 예? 이상한 거 있어? 다시 좀 더 봐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풀고 고쟁이 못한 거 해와. 네. 잘 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 212. 그러니까 멀리뛰기 기록. 이 멀리뛰기의 거리, 이 거리를 확률변수 x라고 놓으면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1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n명의 기록을 이미 추출할 때 n명의 기록의 평균 x바가, 근데 x바에 대한 건 몰라요. 근데 얘는 평균은 똑같고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0으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210 이상 x바가 214, 이거를 만족할 확률이 0.95보다 크게 되는 n의 최소값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식만 만들어 놓으면 답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표준화 시키겠죠? 얼마인가요? 얘에서 얘 빼주니까 마이너스 2를 뭐로 나눠줘야 돼요? 루트 n분의 10. 루트 n분의 10. 그럼 얼마인가요? 10분의 마이너스 2 루트 n. 그럼 얘 z로 바뀌었고요. 얘는 10분의 2 루트. 그렇지, 10분의 2 루트 n. 이렇게 되죠? 0.95. 그러면 0.4750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0.4750? 그럼 4750이 아마 1.96일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값이 1.96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이게 0.95보다 커야 된다며. 그럼 얘가 지금 대칭이니까 여기가 지금 0부터 1.96까지가 0.4750이라고. 그러면 이 전체가 0.95보다 크려면 요 값이 1.96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커야 되잖아. 커야 되잖아.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루트 n은 10 곱하니까 19.6인데 2로 나눠주면은 9.8? 그럼 제곱해봐. 9.8, 9.8. 귀찮아. 88에 64. 89, 72. 98에 72. 99, 81. 그럼 96. 얼마 이렇게 나오냐? 96.04 이렇게 나오냐? 그럼 n은 96.04보다 큰 거네. 내가 구하고자 하는 n은 97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모집단의 정보를 알았을 때 표본의 크기가 n이 되게 추출한 표본 집단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모집단의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왜냐면 표본 집단을 알았을 때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사실은 요 추정이라고 해요. 통계적 추정. 추정 60분. 막 추정. 추정인데 이 추정이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 전체 집단, 일부 집단, 이 표본 집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정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도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운데 지금 어떤 것을 할 거냐면 갑자기 뭘 할지 까먹었어요. 표본의 크기가 n이 되게 추출한 요 표본 집단에 대한 정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추정을 할 때는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추정이 확실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아니면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요 지금 X바라고 하는 것이 잘 봐. X바라고 하는 것이 얘를 우리가 표준화 시켰을 때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X바에서 뭘 빼줘? 평균을 빼주고 여기서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준 게 여기 표준화를 한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근데 뭘 추정하는 거냐면 그 얘기는 안 했네요. 모집단을 추정하고 싶어요. 모평균의 추정.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 이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지금 보고 싶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평균. 네. 모집단의 평균을 알았을 때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동일해요.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m이라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도 똑같이 m인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지?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정하고 싶다고. 근데 그 추정을 할 때 신뢰도를 95%가 되게 추정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신뢰도가 95%가 된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서 1.96이라는 얘기를 했죠, 내가. 95%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0.95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Z값이 1.96이에요. 됐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확률이 0.95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 여기까지? 그럼 얘를 이제 잘 봐. 여기 잘 봐. 이거를 한 번만 해보면 죽을 때까지 내가 보기엔 안 까먹을 것 같거든? 근데 그냥 보기만 하니까 까먹는 거야. 얘를 곱하는 거야.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빼기 m 얘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지.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다며. 그럼 뭐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돼?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x바를 양변에 빼주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지. x바를 빼주고 마이너스 1을 곱했어? 그럼 어떻게 돼? 좌변이? x 마이너스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m이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우리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역시 용어가 중요해요. x바라고 하는 건 뭐였죠? x바는 표본 평균이죠. 그래서 n은 뭐였죠? 표본의 크기였죠. 시그마는 뭐였죠? 모 표준 편차죠. 이해했니? 요 m은 뭐예요? 모 평균이죠. 요 1.96은 뭔지 알아요? 이 1.96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도 95%에 해당하는 어떤 개수죠.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신뢰 개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석책에서는 딱 두 가지만 해요. 어떻게 두 가지만 하냐면 첫 번째는 신뢰도가 95%인 신뢰 구간과 두 번째는 신뢰도가 99%인 신뢰 구간. 이 딱 두 가지만 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99%에 해당하는 신뢰 개수를 알아야 되죠. 그럼 그 값이 얼마냐면 2.58이에요. 신뢰 개수 K라고 했을 때 2.58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x바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콤마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신뢰 구간이야. 그럼 이 신뢰 구간의 길이란 어떻게 해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죠. 빼면 되니까 2 곱하기 신뢰 개수를 모르니까 k라고 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신뢰 구간의 길이. 내 말 이해하냐? 이 끝이에요. 요것만 알면 이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는 다 풀 수 있거든요. 이 식 하나만 딱 외우면요. 이걸 못 외워서 틀린 애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 얘만 외우면 요 단원에 지금부터 맨 마지막 단원 끝까지 다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요것만 딱 외우면. 이걸 못 외워가지고 그게 뭐예요? 자꾸 물어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외웠어요? 외웠습니까? 이것만 딱 외우라고요. 알겠어? 이거 실제로 사용할 때 네. 모표준 편차는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좋은 질문이요. 좋은 질문이요.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이었어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해야겠어요.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왜냐면 이게 수능에서 논란이 됐었던 문제예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제대로 몰라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전부 다 까였죠. 한 6년 전에. 지금 무슨 질문을 했냐면, 표본 집단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모 집단의 평균을 추정한다고는 해놓고 이 모 표준 편차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있어요.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냐면 요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게 주어져요. 오케이? 그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게 주어지는데 이 모 표준 편차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때는 이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 대신에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데 이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모 표준 편차 대신에 그냥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아까 뭐였죠? 표본 표준 편차 아니에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아까 뭐였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였죠.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말이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얘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 시그마 대신에 그냥 표본 표준 편차를 집어넣는 경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근데 심지어 그 문제는
기본 정석이든 실력 정석이든 보기 문제에 있었던 게 수능에 나온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의 제기했어요. 정석도 공부 안 한 놈들이 이의 제기한 거야. 알겠어? 아, 진짜야. 보기 1번 봐봐. 200페이지에. 이 페이지 보기 1번 보면은 내가 식 써줘야 되나? 식 한번 써볼게. 아, 이거 할 말이 있었는데. 아, 이거 지울게. 이거 지우고. 거기다 그냥 문제 풀어볼게. 남학생을 모집단으로 해서 2,500명을 이미 추출했어. 이미 추출했다는 게 표본의 크기가 2,500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이죠? 흔히. 이 표본의 크기가 2,500이 되게 이미 추출한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평균이 68점이래요. 그럼 평균이 뭐가 주는 거냐면 표본 평균이 나와 있는 거거든. 68점이. 그 다음 표본 표준 편차가 3으로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거 일단 여기서 애들이 고민. 이 실제 수능에 나온 거야. 숫자가 좀 달라도. 전국 고등학교 남학생의 몸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99%의 실내 구간을 구하라. 그럼 실내 구간은 X바 빼기 2.58. 실내 개수가 2.58이잖아. 99%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시그마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일단 고민. m 68.2 빼기 2 더하기 2.58. 아이씨 이거 냅둬야 되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썼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여기까지 써놨어 애들이. 대부분 공부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찍는 애들 말고. 공부한 애들이 이제 고민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알기로는 요게 모표준 편차인데 이 표본 표준 편차 따위가 주어져 있네. 이 표본 표준 편차가 뭐로 주어져 있어? 3으로 주어져 있네. 고민을 한 거야. 아, 이거 대신에 3을 넣을까? 요 전체 대신에 3을 넣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대신에 3을 넣어서 다 틀렸던 애들이 수능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모표준 편차인데 얘가 표본 표준 편차가 아니냐? 라고 이제 이의 제기를 했죠. 평가원 답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해했어? 그래서 헷갈리지? 헷갈리기 때문에 안 헷갈리게 해줄게. 안 헷갈리는 방법은 모표준 편차든 표본 표준 편차든 상관없어. 표준 편차 대신에 시그마에다만 대입하면 돼. 요거 대신에 대입하는 문제는 없어. 알겠어? 알겠어? 이 전체 대신에 대입하는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밑에 노트 1 봐봐. 노트 1 보면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이므로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하였다라고 돼 있잖아. 알겠어? 이렇게 이용해도 상관없다고. 알겠어? 이해했어? 통계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로부터 대부분 하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자, 나의 질문이 뭐였냐면 아까, 그럼 질문이 뭐였냐면 필이 좋네요. 끝까지 다 합시다. 아니, 야, 뒤에 거 똑같아요. 표본 비율도 똑같아요. 이 식 하나만 하면 돼요. 3문제밖에 없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 이거 하고 그 다음 주에 미적 보내요? 네. 왜 그렇게 하고 싶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는? 그럴까요? 그래, 그럼 아니, 그래도 수투 시험은 볼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수투 시험을 안 보느냐, 이거의 차이였죠. 아, 수트 까먹었는데. 수투 공부해오라고요. 아, 다른 거 공부할 거 많은데 이제 슬슬 계약을. 그러니까 이때 수투 해놔야죠. 자, 이게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했죠. 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했는데 내 질문을 잘 들어봐. 그거 왜 썼죠, 생기추는? 아, 이거 당첨됐어요. 아, 자, 내 질문이 뭐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모표준 편차에 비례한다. 맞아, 틀려? 모표준 편차에 비례한다. 아니, 못 들었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모표준 편차에 비례한다. 맞아, 틀려? 맞지? 맞지? 실내 구간의 길이는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아니다. 아니지. 루트 그렇지. 표본의 크기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제곱에. 알겠어? 루트배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까?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신뢰도가 클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신뢰도가 클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맞아요. 맞지? 신뢰도가 커진다는 거는 요 K 값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자, 내가 준경이의 몸무게를 예측해 볼 거거든요. 준경이의 몸무게는 한 50에서 70 사이일 것 같다라는 A라는 학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50에서 70 사이. 근데 두 번째는 준경이의 몸무게는 0에서 100 중에 하나다.
자, 둘 중에 누가 신뢰도가 높을까요? A. 아, B죠. B가 무조건 맞잖아요. 아 그러네. B가 무조건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뢰도의 크기가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니까 신뢰도가 커지는 건데 그게 통계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신뢰도가 99%라는 말은 100명 중에 99명이 반드시 그 구간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다. 맞아, 틀려? 신뢰도가 99%라는 말은 100명 중에 99명이 그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다. 아니다. 틀려요. 이거는 추정이에요.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지 반드시 99명이 된다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야. 내 말 이해하니?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길어질수록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뭐라고 하지? 아까 내가 뭐라 했죠? 통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4번은 문제는 되게 쉬워요. 내가 지금 얘기했던 스토리를 잘 이해했으면 이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쉬워요. 문제를 푸는 거는. 4번 문제를 볼게요.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의 수명의 표준 편차는 100시간이라고 하죠. 그럼 시그마 쓰세요.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나도 중3 때 통계를 1시간 반 수업 듣고 다 할 줄 알았다고. 알겠어? 너랑도 똑같아요. 아니요. 이미 추출한 전구 100개의 수명이 1800시간이래. 그럼 뭐가 주어진 거죠? 이미 추출한 전구 100개니까 표본의 크기가 얼마예요? 100으로 주어졌고 수명 시간이 1800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평균이 1800시간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럼 95%로 추정하래요. 식 불러봐요. 1800 빼기 그렇지 1.96 95%의 신뢰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1800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답이에요. 끝이에요. 예, 끝이에요. 여기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계산하시면 1780.4 계산기 쓰세요. 1819.6 시험 볼 땐 계산기 못 써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 전체의 평균 수명은 신뢰도 99%로 추정하려고 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1의 신뢰도 95%의 경우와 같거나 작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란 2 곱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10이니까 1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죠? 이 길이랑 같거나 작게 유지한대. 어떤 게 신뢰도를 99%로 추가하려고 했을 때 신뢰도가 99%라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근데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거든. 루트 n분의 100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이해했어? 이렇게 하려면 n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약분하세요. 이 약분 식마 써볼게요. 여기 10 루트 n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루트 n이 1.96 곱하기 루트 n이 뭐보다 이상이냐면 25.8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계산하기가 어렵잖아. 이럴 때 계산기 쓰라고. 루트 n은 1.96 곱하기 196분의 2580이잖아. 맞아? 요거 제곱할 때 나 계산 이거 나 못해. 173.27이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구하자면 표본의 크기는 174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5번은 오늘 필이 좋을 때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 나중에 좋은 거 높은 거 좋은 건 없어. 나중에 뭐가 좋다 이런 건 없고 신뢰도가 낮으면서 신뢰도가 낮지만 그 안에 들어올 확률이 높은 게 좋은 거지. 하지만 그런 디테일을 하진 않아. 고등학교 때는. 통계학과 같은 데 가야 해. 네, 통계학과 1학년 때부터 해요. 통계학 입문이라고 해서 해요. 그럼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기초 통계학 이런 거 만약에 배우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네. 되게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뭐 4분 편차,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원래 공부란 얇고 넓게 아는 게 일단 기초 과정이고요. 깔짝깔짝 아는 게 기초 과정이고요. 네? 거기까지가 고등교육이에요. 그 어디까지 가요? 그렇게 아는 것까지가 고등교육. 아니죠. 대학교 1학년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수준이 너희가 얘기하는 거랑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넓고 얇게 아는 거. 넓고 얇게 아는 거. 넓고 얇게 아는 거. 옛날에 그래서 도요타의 인재상이 뭔지 알아요? 넓고 얇은 지식.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 도요타. 이게 도요타의 인재상이었죠. 진짜요?
그래서 내가 안철수 그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들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그렇구나 이게 이해했는데 자기가 제시하는 이제 앞으로의 이 미래 인재상이란 한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넓고 얇은 지식 넓고 얇은 지식들이 서로 모여요. 서로 모여서 얘네들이 만나야 돼요. 소통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T-타입 그 도요타의 인재상은 맞아요. T-타입 people 그래가지고 도요타의 인재상이었고요. 안철수가 제시한 인재상은 이거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한 8, 9년 전이었나 그랬으니까 대선 후보 직전이었어요. 인기 엄청 많았을 때. 안철수 지금도 마라톤 하고 있나? 진짜? 계속 무슨 뛰고 있잖아요. 계속. 내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이 처음 대통령 나왔을 때 안철수가 포기하고 단일화 했잖아요. 그때 안 하고 안철수로 밀어줬으면 안철수가 됐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근데 안철수 힘이 없었죠. 안철수 토론 너무 못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누구랑 싸웠죠? 박근혜랑 싸운 게 두 번째인가? 아닌데? 두 번째가 누구야? 문재인이랑 싸운 게 두 번째지? 맞지? 문재인이랑 싸운 게 두 번째죠. 문재인이랑 싸웠을 때는 역시 국민의당이 힘이 없었고 토론을 너무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는 완전히 혁신이었죠. 왜냐면 똑똑하잖아요. 이 사람이 제시하는 정책 방향이 나쁜 건 없어요. 하지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싫어한 거죠. 특히 기득권자들. 기득권자들이 특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뭔가 하려면 우리 이제 내일 모레가 또 저기 선거잖아요. 고3 애들은 2명 정도 선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못하지만 대선 하려면 한 3년 남았네요. 그 선거는 참 중요해요. 그럼 꼭 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또 후보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모르겠어요. 천하는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갤러리아 그쪽에서 나는 지나가다 어떤 한 사람만 이러고 있던데. 보통 이 정도 되면 다음 주잖아. 다음 주니까 이 정도 되면 한 30명 모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거든 원래.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9시에 오는데 어떤 한 아줌마가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아줌마 대단하다 이랬어. 너무 대단하다 이랬어 혼자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통 한 10명이서 같이 한단 말이야. 혼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저희 집 앞에도 2명이서 하던데. 아 진짜? 2명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엔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없는 것 같고. 알바하는 거 아니에요? 알바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 주지. 돈도 주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안 하게끔 하는 게 지금 취지잖아.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거 했는데 자기가 하던 후보가 당선되면 뭐 더 주던데. 몰라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문과 가는 애들은 이 선거철에 사실 봉사활동 하는 게 딱 좋아요. 예. 특별하잖아요. 안 그래요, 유민이? 이과는 사실 이럴 때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이과는 아니야. 그냥 이과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공부 말고 봉사활동 중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코로나 위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나 이과에서 최고봉은 뭐예요? 의대잖아.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서 봉사활동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희생 정신이 나는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할 게 없죠. 5번 문제 보시면 통조림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준 편차가 4다. 이렇게 써놨어. 통조림 무게의 평균을 알기 위해. 이거 모르니까 M이라고 쓸게요. 이 49개를 이미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가 49. 이 표본 평균 X바를 구했다. X바를 이용해서 이 M을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다. 그랬더니 그게 나왔다. 알파 퍼센트니까 신뢰계수 모르니까 K라고 쓸게요.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제 시그마 4로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 M이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128.76 얘는 131.24 이때 X바랑 알파를 구하라. 신뢰도를 알파 퍼센트로 했으니까 K를 찾으면 돼요. K를 먼저 찾으려면 둘이 어떻게 하면 되죠? 둘이 빼면 되죠? 둘이 더 해볼까요? 그럼 2X바가 얼마예요? 이것도 계산이 어렵네요. 귀찮게. 2니까 260. 그럼 X바는 얼마? 130 이렇게 나오죠? K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빼면 되죠. 둘이 빼요. 둘이 빼면 얼마예요?
7분의 8K. 굉장히 귀찮아요. 128.76 너한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1, 3, 4, 2, 3, 3.48이네요. 그럼 7분의 8K가 3.48이니까 K는 8분의 7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3.48을 8로 나누고 8, 4, 32, 8, 3, 24. 오케이. 0.43인데 거기다 또 7, 0.43을 7을 곱하래요. 7, 3, 21, 7, 4, 28, 0. 나눠 떨어져요 저게? 30. 안 나눠 떨어져. 안 나눠 떨어져? 그러네. 4, 3, 5. 7 곱하면 7, 5, 35, 7, 3, 21, 7, 4, 28.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045냐? 맞죠? 그러면 3.0 틀렸는데 2.17인데? 몰라 2.17이래. 예, 2.17인데 나 뭐 구하려고 그랬지? 2.17에 해당하는 신뢰도를 구해야 되잖아. 2.17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7일 때 요 값이 얼마냐면 0.4850이거든. 그럼 이 신뢰도 알파 퍼센트라고 하는 건 몇 퍼센트야? 97%가 나오는 거죠. 이게 알파. 됐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좋아요. 원래는 한 20분만 더 사용하면 11단원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복습 차원에서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사실 11단원은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한 95%예요. 3850 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갑자기 3850. 너 때문에 왜 나왔는지 까먹었는데? 그냥 2.17에 해당한 요 확률값이 0.4850이라니.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